모든 질문에 앞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여러 악조건의 상황에서 우리 경북도민의 삶도 힘들어지고 있는 만큼 본 의원은 민생의 현장 속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해법을 찾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경영이 방만하거나 업무가 중복된 출자 출연 기관 등 산하기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방향으로 최근 경북도는 출자 출연 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을 28개 기관에서 19개 기관으로 조정하고 문화, 산업, 복지, 교육, 호국 등 분야별로 1개 기관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통폐합안을 내놓았습니다.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도민들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경북도의 정책 목표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경북도가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군사작전하듯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문제점이 터져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통폐합에 대한 조바심으로 충분한 검토와 준비에 실패하면서 이미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사례를 통해 지적하고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억지 춘향식 통폐합입니다. 단적인 사례로는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경북 호국재단으로 통합하는 안을 들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운동기념관과 지속 가능한 동해 독도 가치의 확산을 핵심 임무로 하는 독도재단이라는 이질적 성격의 두 기관 간 통합은 당분간 단순한 기계적 결합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일을 순리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어떤 일을 이루게 하는 억지 춘향식 통폐합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허황된 독도 영유권 야욕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독도재단의 존치는 필요합니다. 하물며 굳이 경북의 소중한 섬 독도를 선봉해서 지키는 독도재단을 호국재단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해 그 정체성을 모호하게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은발의 오줌 누기식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집행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당초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안은 문화엑스포를 경북문화재단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최근의 구조개혁안에서는 난데없이 문화엑스포를 경북문화관광공사로 통합 운영한다고 하면서 입법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문화엑스포는 비영리법인이며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영리법인으로 두 기관의 결합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절차적 부분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소위 은발의 오줌 누기식의 미봉책으로 문화엑스포를 이렇게 도산하기관 중 문화가 붙은 기관 아무 곳에 뗐다 붙였다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도립의료원 경북대 위탁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가 도립의료원 3곳의 의료진을 경북대병원에서 파견받는 방안이 담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협약의 핵심인 의료진 수급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대구시도 일주일 전 대구의료원으로 경북대병원에서 의료진을 파견받는 협약을 맺었는데 경상북도가 요청한 전문의 수까지 합하면 13개 진료과에 44명에 이릅니다. 특히 재활의학과의 경우 안동, 포항, 대구의료원 3곳 모두 각각 1명 이상씩 필요하지만 경북대병원조차 3명에 불과하고 감염내과도 안동, 김천, 포항의료원 3곳 모두 전문의를 지원받아야 하지만 경북대병원도 6명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경북도는 경북대학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의료진 수급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언론에 따르면 경북대 의료진의 정원은 944명이고 현원은 678명으로 정원 대비 30%나 부족한 실정이며 국립대병원 공공의료기관에 순환 배치하는 공공임상교수제 모집이 지난 7월 초 경북대 병원에서 시작됐지만 정원 15명 가운데 지원자는 고직 2명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 교수 활용도 의문입니다. 경북대 병원에 퇴직 교수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미회신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경북대 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업무 협조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북대 병원 퇴직 교수는 매년 서너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위탁 경험이 있는 지방의료원 사례를 봐도 간헐적 파견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인적 교류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굳이 경북대학병원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대구에 있는 영남대, 계명대, 가톨릭대학병원도 있습니다. 다양한 대학병원과의 접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함께 앞으로 3개 도립의료원의 고질적 문제인 의료 인력 충원을 위한 실효적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고용승계의 문제입니다. 경북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 인력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적재적소에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달리 대구시는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 후속 조치로 4년간 261명의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은 인력의 구조조정 없이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19개 기관으로 축소만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한편 정규직과 정규직과 별도로 경북도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승계 방안을 밝히지 않아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약 5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님, 경북도의 출자 출연기관 수는 23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입니다. 서울이 20개, 경기도가 22개, 경남이 16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산하기관의 방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통폐합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혹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혁신 변화에 대한 경쟁에 몰두해서 기관의 정체성과 실효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보험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36회 정례 제1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박창욱 의원님께서 농작물 재보험의 지역별 요율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청송군의 경우 사과의 농작물 재보험 요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말씀을 드리며 박창욱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만큼 집행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본인은 농작물 재보험의 다른 문제 중 하나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대해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이상기후와 기상이변으로 보험농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농작물 재보험 보험료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 경북의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농작물 재보험 보험료는 약 7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695억 원으로 무려 9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경북의 경우 농작물 재보험은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50%로 고정되어 있어 다른 도와 차이는 없지만 경북의 도비와 시군비 비율은 8.8% 대 26.2%로 도비 지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청송군의 경우 2021년도 총 일반회계 예산은 4,220억 원이고
재정 자립도는 6.74%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송군의 2021년 농작물 재해보험 군비 부담액은 117억 원으로 농정가 군비 예산 357억 원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분야 지원 사업의 추가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국비 지원 분담률이 현행 일괄적으로 50%로 되어 있는 것을 보험료 총 사업비 규모에 차등을 두어 시군별로 국비를 70%까지 확대하여 결정하거나 시군 분담금이 일반회계 예산의 1%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은 국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군 간 재정 여건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으로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도비와 시군비의 1:3 부담 비율을 전북과 같이 도와 시군이 동등하게 하는 등 시군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그동안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을 필두로 경상북도의 농업 발전을 강조해 왔습니다. 본 의원도 농촌과 농업 발전의 중요성과 대전환의 필요성을 10분 이해합니다만 도지사께서 대전환 정책을 펼치는 동안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농촌과 농업의 첨단화, 기업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농민들이 대전환 가도기를 잘 넘겨 살아남을 수 있는 경상북도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 경북의 많은 농민들이 인력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은 농민에게 있어 가뭄의 단비와 같은 정책입니다. 최근 도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상북도의 노력으로 계절 근로자 입국이 10배 증가하여 10월 말 기준 우리 경북에 들어온 계절 근로자는 1,181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확보한 인력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성주군의 한 참외농가. 최근 이 농장에서 일하던 필리핀 계절 근로자 3명이 사라졌습니다. 올해 성주군에만 외국인 근로자 124명이 62개 농가에 배정됐는데 47명이 무단 이탈했고 17명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엄청 수확 시기에 갑자기 가버려가지고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일꾼을 구할 데도 없고 일억이상 손해를 봤습니다. 경상북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영양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112명 중 79명이 이탈했고 2022년 성주군 47명, 영주시 36명, 영덕군 28명 등 경북에 들어온 계절 근로자의 10%가 무단 이탈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단 이탈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뾰족한 수를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무단 이탈 문제가 계속되고 악화된다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시군이 알아서 해결하거나 정부가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에서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경북의 시군과 달리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지난 4년간 무단 이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수 사례들을 분석하고 전파하는 것도 사실 도가 나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경북도가 가진 외교 능력은 시군에 비해 월등합니다. 도지사께서 얼마나 외교 능력이 좋으십니까? 경북의 외교 능력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해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경북도가 나서서 외국 지자체와 협약 체계를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 절차를 구축하고 운영한다면 중간에 불법 브로커들이 개입하는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우리 경북의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상북도 차원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이 없거나 적은 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하고 전파할 의향이 있습니까? 둘째, 중간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고 외국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의 외교력을 10분 활용하여 지자체와의 협상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나 의향이 있습니까? 셋째, 현재 경상북도 차원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감께 도내 복식학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복식학급이란 2개 학년 이상이 한 교실에서 한 명의 교사가 가르친 형태의 학급으로 학령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경북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상북도의 복식학급은 전국 최다 218개입니다. 광원이 116개, 경기가 93개인 점을 감안하면 경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복식학급이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봐주십시오.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수학 수업이 한창인 이 반의 학생은 모두 6명. 하지만 한쪽에서는 구구단을,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교과서로 곱셈 규칙을 공부합니다. 각각 학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무교육이라는 건 마땅히 해야 되는 교육기관이고 마땅한 권리죠. 그러면 도시에 있는 큰 학교들은 40분을 온전히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20분밖에 그 권한이 주어지지 않죠. 그러면 이건 평등하지 않잖아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보시다시피 2개 학년 학생이 한 교실에서 함께 묶어서 수업하다 보니 학년별 서로 다른 발달 과정이나 교육 과정을 총 40분의 수업 시간 중 학년별로 20분씩 나누어 쪼개기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육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한 집중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고 교사들 역시 두 학년을 동시에 가르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1학년과 6학년, 2학년과 5학년 등 학년차가 큰 두 학년이 같은 반이 되면 상대적으로 저학년을 더 돌보게 돼 고학년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소수의 학생들로 학급이 구성되다 보니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 의욕 저하는 물론이고 학생 수가 적다 보니 팀 스포츠 활동 등 단체 활동이 부족함에 따라 사회성 및 협동의식 등 인성교육에서도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의 23개 시군 중 복식학급이 없는 지역은 단 2곳, 경산 7곳에 불과합니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경북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도시의 아이들에 비해 사교육보다 공교육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복식학급의 자녀를 등교시키는 학부모들은 초등학교부터 도시 학생과 학습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격차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 염려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2018년도 학년별로 5명이던 복식학급 평선 기준을 지속적으로 하향하여 금년에는 3명으로 감축했지만 단순하게 한 학급의 기준 인원을 낮추는 것 말고 새로운 대안을 임종식 교육감님은 제시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 해소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또래들과 어울려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님은 앞으로 복식학급 해소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위원회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